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가슴 아파하시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는 이유에 대해서요.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왜 나를 원망하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부모님 계실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우실 거예요. 먼저 실제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50대 후반의 김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김 여사님은 아들 때문에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시켜주고 심지어 집까지 사주었는데 아들은 어머니를 멀리했어요. 명절에도 얼굴 한번 제대로 보기 힘들었죠. 내가 뭘 잘못했나? 김 여사님은 수없이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불교의 업보 개념을 이해하게 된 거죠.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생의 인연, 즉 업보에 의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업보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원망을 표현하는 것은 전생의 빚을 갚는 과정입니다. 부모는 그 빚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내가 전생에 우리 아들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가?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니 다른 의미였습니다. 불교의 사성제 중 첫 번째가 고성제, 즉 인생은 고통이라는 진리입니다. 모든 존재는 고통을 겪으며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느끼는 원망도 그 성장 과정의 일부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보은형 관계입니다. 전생에 부모가 자식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던 경우예요. 이런 경우 자식은 이번 생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부담을 느끼기도 해요. 두 번째는 상극형 관계입니다. 전생에 서로 원수였거나 상처를 주고받았던 경우죠. 이런 경우 아무리 부모가 잘해줘도 자식은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사사건건 부딪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수행형 관계입니다.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 만난 경우예요. 이런 관계에서는 갈등을 통해 서로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김 여사님의 경우는 세 번째 케이스였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멀리하는 것은 독립심을 기르고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죠. 어머니는 그 과정에서 내려놓음을 배우게 되었고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업보 청산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식의 원망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서로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세요. 김 여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억울했는데 이제는 우리 아들이 나를 통해 독립심을 배우고 있구나 하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두 번째는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마음이죠. 자식이 원망을 표현해도 그 이면에 있는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식의 원망에 맞서 변명하거나 반박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그렇게 느꼈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식으로 공감해 주세요. 세 번째는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자식이 원망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그만큼 부모를 신뢰한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녀가 부모에게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애착이 형성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해요. 정말 관계가 끊어진 사이라면 아예 무관심하겠죠. 네 번째는 기도와 명상입니다. 불교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외부에서 해답을 찾기보다는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명상하거나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으세요. 김 여사님은 매일 아침 30분씩 명상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잡념이 많아서 힘들었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마음이 많이 안정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인내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업보 청산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견디는 것도 부모의 수행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계속 원망한다고 해서 관계를 단절하거나 등을 돌리면 안 돼요.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럼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물론 인정해야 할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원망이 부모의 잘못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자식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춘기 시절에 부모를 멀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독립 과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과정에서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김 여사님 아들의 경우도 그랬어요. 나중에 대화를 해보니 어머니에 대한 개인적인 원망이라기보다는 내 인생은 내가 살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거죠. 불교에서는 이런 걸 번뇌즉볼이라고 해요.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갈등과 고통을 통해서 더 큰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우리 아이의 성장을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자식이 원망의 말을 할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한번 깊게 숨을 쉬세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나를 통해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 1회 정도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거나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식의 행복과 성장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려놓음입니다. 자식이 부모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한 부모가 아니에요. 자식의 인생은 자식 것이고 부모는 그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지켜봐 주면 되는 거예요. 김 여사님은 6개월 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들이 연락을 안 해도 섭섭해하지 않고 오히려 잘 지내고 있겠지 하며 여유를 갖게 되었죠.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들이 먼저 안부를 묻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의자연의 힘입니다. 억지로 끌어당기려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저절로 가까워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식의 원망을 통해 부모 자신도 성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우리 모두 부족한 점이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성숙함이죠. 자식이 지적하는 부모의 문제점 중에는 정말 고쳐야 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자식과의 관계는 크게 개선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식의 원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서로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든 관계의 갈등은 결국 성장을 위한 과정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에도 반드시 봄이 올 거예요.